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집안대를 이을 귀한 손주를 품은 복덩이랍니다. 칠순 잔치의 주인공인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외친 말에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조강지처인 며느리는 구석에서 하객들의 코트나 정리하고 있는데 상석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남편의 상간녀가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딸려는 가서 국이나 날라라. 재수없게 잔치상 망치지 말고. 배고파 우는 손녀의 손등을 내리치며 시누이가 퍼부은 독설에 며느리 지수는 딸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칠순잔치 다음 날 아침 축배를 들던 시댁 식구들의 비명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최말순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지수는 연회장 입구에서 하객들이 벗어놓은 코트를 받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지수를 힐끗 보며 지나쳤지만 인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손은 차가운 모피 코트를 정리하느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잔치 상석에는 화려한 만사경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박진호의 상간녀 강유미였습니다. 유미는 시어머니 최말순과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말순이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에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칠순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말순이 곁에 앉은 유미의 어깨를 보란 듯이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다들 궁금하셨죠? 여기 이 예쁜 아이가 바로 우리 집안대를 이을 귀한 손주를 품고 있는 복덩이랍니다.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이죠. 최말순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객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지수는 연회장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살 딸 박서윤이 지수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맛있는 냄새 나는데 나도 먹으면 안 돼? 지수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서윤아. 엄마가 곧 맛있는 거 가져다 줄게. 응? 지수는 서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상석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서윤이 상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떡을 보고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시누이 박미란이 서윤의 손등을 찰싹 소리가 나게 세게 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을 대? 딸려는 저기 가서 국이나 날라라. 재수없게 잔치상 망치지 말고. 미란이 눈을 부릅뜨고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윤이 놀라 손을 움켜쥐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수가 서윤을 얼른 품에 안으며 미란을 올려다봤습니다. 형님, 애가 배가 고파서 그래요. 떡 한 조각만 먹일게요. 미란이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흥? 지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도 못 챙겨주면서 애는 왜 낳았대? 아주 꼴불견이라 눈 뜨고 못 보겠네. 가서 일이나 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윤을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회장 스크린에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비친 것은 진호와 유미가 함께한 밀월 여행 영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닷가에서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초음파 화면이 나타났고 태아가 꼼지락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객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멀리서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아들임을 증명하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진호가 목소리를 한껏 높여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박진호 사업도 크게 성공했고 이제 대를 이을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오늘 기분 최고입니다. 하객들이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서윤을 안고 급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이 작은 손으로 지수의 볼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가 화내서 그래. 아냐, 엄마 안 울어. 그냥 눈에 먼지가 좀 들어가서 그래. 서윤아, 괜찮아. 밖에 나가서 앉아 있어. 엄마 금방 나갈게. 서윤이 화장실을 나가고 지수가 눈물을 닦으려는 순간 화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유미가 들어와 거만한 표정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유미가 입술을 고쳐 바르며 지수를 힐끗 쳐다보더니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아직도 안 가고 여기 있었네? 설거지거리가 산더미 같던데 손 안 놀리고 뭐해? 지수가 유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미가 가방에서 와인병을 꺼내더니 지수의 앞치마에 콸콸 붓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와인이 지수의 옷을 시뻘겋게 적시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옷이 다 젖었네? 어차피 버릴 옷이잖아. 아, 그리고 어머니가 이미 나 호적에 올리기로 하셨어. 이제 내 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꺼져. 유미가 빈 병을 쓰레기통에 툭 던지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습니다. 지수는 젖은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던지며 세면대를 손이 하얘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안쪽 칸에서 최말순과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지수 명의로 된 아파트 말이에요. 그거 언제 처분하실 거예요? 최말순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라. 다음 주 월요일 되자마자 바로 내놓을 거야. 그 돈 팔아서 우리 유미 신혼집 번듯하게 꾸며줘야지. 아들 낳아줄 복덩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않겠니? 미란이 간사하게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이혼한 지수는 어디로 보낼 건데요? 알게 뭐냐? 그 미련한 년 딸년 하나 데리고 길바닥에서 자든 굶어 죽든 지가 알아서 살겠지. 우리 집안 식구도 아닌데.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최말순과 미란이 낄낄거리며 나가자 지수는 칸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차가운 도끼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회장 구석 차가운 바닥에서 서윤이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혼자 서럽게 울다 지쳐 잠든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서윤을 안아 올리며 아이의 얼음장 같은 손을 만졌습니다. 서윤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미의 배를 쓰다듬으며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하객들과 비싼 술을 나누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유미에게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수와 서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서윤을 품에 꼭 안으며 매섭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서윤아, 이제 엄마 절대 안 참아. 똑똑히 보여줄 거야. 잔치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지수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진호의 가방을 열어법인 인감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비자금 장부도 함께 챙겼습니다. 지수는 친정아버지가 예전에 써두었던 주식 담보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회사 지분의 60%가 지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호텔 지배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배인이 공손하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결제 예정인 이 잔치 비용 1억 원 말이에요. 카드 승인을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지배인이 깜짝 놀라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하지만 사모님, 그러면 내일 결제가 안 돼요. 큰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아무 말 말고 지금 당장 취소 처리해 주세요. 제 명의 카드니까요. 지배인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인됐습니다. 강유미가 다니던 산부인과 기록은 깨끗합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돈 주고 아들 초음파 사진을 산 게 확실합니다. 지수가 얼음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거 자료들 내일 아침 9시 전까지 제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지수 앞에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진호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지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이혼 합의서야. 딴소리 말고 도장 찍어. 빈손으로 조용히 나가라고. 서윤이 양육권도 포기해. 내가 가져갈 거니까. 지수가 서류를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진호가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빨리 서명해. 괜히 버텨봤자 너만 힘들어져.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짐 싸서 당장 나가. 알겠어. 내일 아침에 집 비워줄게. 걱정 마. 지수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자 진호는 코웃음을 치며 휘파람을 불며 돌아섰습니다. 지수는 서윤을 등에 업고 연회장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주차장에는 문 변호사의 차량이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차에 타자 문 변호사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진호가 당신 친정 돈을 빼돌려 황 의원에게 상납한 비자금 장부와 회계 부정 증거들입니다. 지수가 서류를 펼쳐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장부에는 더러운 돈의 액수와 날짜가 빼곡했습니다. 문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황 의원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아주 위험한 싸움이 될 겁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준비한 거예요. 그 인간들 한 번에 쓸어버려야죠. 차 안에서 지수는 서윤의 목덜미를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목에 시퍼런 멍 같은 붉은 반점이 선명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억지로 먹였던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문 변호사님, 이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 어머니가 애한테 강제로 먹인 약이에요. 문 변호사가 약봉지를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분석 결과가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밤 11시 지수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법원 전자 시스템에 접속해 진호의 법인 계좌를 꽁꽁 묶어버린 긴급 동결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신청서가 날아갔습니다. 지수는 이어 시댁 저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원격으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사설 보안 요원들에게도 내일 새벽부터 집 주변을 싹 감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접속했습니다. 아까 잔치에서 몰래 찍어둔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상간녀 유미가 상석에서 비싼 와인을 마시며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참 특별한 날이네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기대하세요. 짧은 글을 올리고 지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이 지수의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딸을 꼭 껴안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서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서윤아, 내일 아침이면 지옥문이 열릴 거야. 엄마가 너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킬게. 우리 이제 행복해지자. 지수의 눈빛은 이제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지수는 법원 청사 앞에 섰습니다. 회색 정장을 갖춰 입은 지수의 얼굴에는 어제와 다른 서슬퍼런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지수 옆에 섰습니다. 사모님,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끄덕이며 법원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네, 갑시다. 내 딸 눈물값은 받아내야죠. 접수창구 직원이 지수가 내민 서류를 훑어보더니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박진호 씨 개인 자산가압류하고 법정관리인 선임 신청,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5성급 호텔 객실에서는 최말순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아니, 내 카드가 왜 안 된다는 거야? 이 양반아, 내가 누군지 몰라? 호텔 지배인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며 쩔쩔매는 척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카드 주인 되시는 분이 직접 승인을 취소하셔서요. 잔치 비용 1억 원이 미결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결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최말순이 얼굴이 흙빛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그년이, 지수 그 불효시 같은 년이, 미란아, 당장 지수 그년 방으로 가보자. 최말순과 미란이 지수가 묵던 객실 문을 부서져라 열었지만 방 안은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와 텅 빈 옷장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미란이 옷장을 헤집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옷가지 하나 없어요. 밤사이에 짐 싸서 튀었나 봐요. 최말순이 주먹으로 벽을 쾅쾅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독한 년, 내 손바닥 아닌 줄 알았더니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당장 전화해. 당장. 같은 시각 진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법인 카드 사용 정지라는 시뻘건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진호가 재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카드가 다 막혀. 당장 안 풀어? 재무팀장이 사시나무 떨듯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법원에서 계좌를 꽁꽁 묶어버렸어요. 거래처 사장들이 돈 떼먹고 도망가냐고 지금 회사 입구까지 몰려와 난리법석입니다. 진호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그때 비서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긴급 이사회 열린다고 통보 왔습니다. 참석 안 하시면 대표이사 회의만 통과시킨답니다. 누가, 어떤 놈이 내 허락도 없이 이사회를 열어. 비서가 벌벌 떨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최대 채권자 이지수 씨 명의로 온 통보서입니다.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한편 은행 창구에서는 미란이 직원과 침을 튀기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 올케 명의 아파트인데 왜 내가 돈을 못 빼요? 우리가 남남이에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이 아파트는 이미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졌어요. 한마디로 묶인 땅이라는 겁니다. 대출은커녕 매매도 절대 안 됩니다. 미란이 창구를 주먹으로 탕탕 치며 날뛰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제까지 멀쩡하던 집이 하루아침에 왜 묶여? 당장 풀어줘. 오후 2시 시댁 저택 거실. 최말순과 미란이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을 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수가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최말순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내 인연, 네가 사람이야? 감히 시어머니 잔칫날짜를 뿌려? 지수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방에서 청구서 2장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호텔 잔치 비용 1억 원 청구서예요. 어머님이 초대하신 손님들이니 어머님이 내셔야죠. 일주일 안에 안 내면 호텔 측에서 고소 들어간답니다. 최말순이 부르르 떨며 청구서를 찢어 던졌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돈 한 푼 없는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지수가 비웃듯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집인 거 잊으셨어요? 명예 회수 절차 끝났습니다. 1달 드릴 테니 짐 싸서 나가세요. 미란이 옆에서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우리 집에서 얻어먹은 밥이 몇 그릇인데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지수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 5년 동안 식모살이 시킨 게 은혜예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최말순이 눈 뒤집히며 지수의 뺨을 때리려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대기하던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최말순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폭행 미수입니다. 여기 카메라에 다 찍혔으니 고소당하기 싫으시면 가만히 계시죠. 지수가 휴대전화를 켜서 사진 한 장을 최말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진호가 상간녀 유미에게 사준 외제차에 시뻘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드님 회사 곧 부도납니다. 이제 거리에 나앉을 준비나 하세요. 최말순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인연 좀 치워봐라. 그때 진호가 땀범벅이 된 채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진호는 지수를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회사만은 살려줘. 우리 서윤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응? 지수가 그런 진호를 벌레 보듯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이? 어제 잔칫날 바닥에서 울다 잠든 내 딸 이름이 이제야 기억나니? 늦었어. 그때 유미가 배를 내밀고 들어오며 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지수, 네가 이래봤자 내 뱃속엔 진호 씨 아들이 있어. 아들이 최고인 거 몰라? 지수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유미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들, 이거 봐. 브로커한테 30만 원 주고 산 가짜 초음파 사진 영수증이야. 아들 임신했다고 사기친 거 진호 씨도 알아야지. 유미가 그 종이를 보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진호가 벌떡 일어나 유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뭐, 유미 너 아들이라고 속인 거야? 나를 속여? 지수가 리모컨으로 TV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꽝꽝 울렸습니다. 속보입니다. 박진호 대표가 황 의원에게 거액의 비자금을 상납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란이는 유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 화상아,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없어. 죽어, 죽어. 지수는 그 난장판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스피커를 켰습니다.
5년 동안 그녀가 몰래 녹음한 식구들의 폭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려는 가서 국이나 날라라. 그 집 팔아서 유미 신혼집 해줘야지. 지수 같은 건 길바닥에서 자든 말든. 최말순이 귀를 막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지수가 조용히 스피커를 끄고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장부 하나를 던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 미천 다 알고 계셨어. 회사 실소유권, 이제 내 거야. 당신은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지수가 가방에서 빨간 압류 딱지를 꺼내 최말순이 아끼던 자개장과 소파에 척척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들 퇴직금 챙겨서 내보냈어요. 내일부터 전기랑 수도 다 끊길 테니까 병원 가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걸어가세요. 미란이 지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살려줘. 지수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서윤의 방으로 올라가 짐을 챙겨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진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지수가 진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독하게 만들었잖아. 이제 시작이야. 지수가 차에 올라타자 문 변호사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모님. 이제 회사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황 의원의 은밀한 집무실에서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황 의원이 묵직한 수화기를 들자 진호의 사시나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원님, 저 박진호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그 비자금 장부 지수가 싹 챙겨서 튀었습니다. 황 의원이 벼락 맞은 듯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이 천치 같은 놈. 내 전 재산이 걸린 장부를 계집애 하나한테 뺏겨?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전화를 거칠게 끄는 황 의원이 비서를 벼락같이 불렀습니다. 김 비서, 당장 애들 풀어. 이지수 그년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잡아와. 장부 못 찾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황 의원은 창밖을 내다보며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그 장부엔 그가 평생 모은 더러운 돈의 행방이 다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지수는 문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급히 이동 중이었습니다. 지수가 휴대전화로 서류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시커먼 승합차 세대가 지수의 차를 앞뒤로 꽉 막아 세웠습니다. 운전기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뒤에 차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지수가 뒤를 돌아보니 검은 승합차들이 껌딱지처럼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꽉 잡으세요. 도망쳐야 합니다. 기사가 핸들을 미친 듯이 꺾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지만 승합차들은 귀신같이 쫓아왔습니다. 저기 폐공장 쪽으로 가세요. 일단 사람 없는 곳으로. 차가 속도를 높여 달렸지만 승합차들이 앞길을 가로막으며 들이받았습니다. 끽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마자 험악하게 생긴 사내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지수 씨, 좋게 말할 때 내리시지? 지수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사내 하나가 지수의 팔을 짐짝처럼 잡아 끌었습니다. 말 더럽게 많네. 그냥 끌고 가.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막으려다 주먹 한 방에 바닥에 고꾸라졌고 지수는 먼지 가득한 폐창고 안으로 질질 끌려 들어갔습니다. 철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저택에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미란이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미란 씨? 황 의원님 심부름꾼입니다. 돈 좀 만져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미란이 침을 꿀꺽 삼키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돈이라니요? 무슨 돈요? 이지수 딸년 그애 어디 숨겼는지 그것만 불면 바로 5천만 원 꽂아드리겠습니다. 미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5천만 원이면 지금 당장 가압류된 가방이며 옷이며 다 찾을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정말이죠? 딴소리하기 없기에요. 서윤이는 지금 지수 친정 어머니 별장에 숨겨져 있어요. 주소 불러줄 테니까 돈이나 준비해요. 미라는 전화를 끊고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나도 살고 봐야지 하며 주소를 넘겼습니다. 1시간 뒤 유미가 황 의원의 부하들을 이끌고 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게 서윤이와 놀아주던 친정어머니가 아수라장이 된 집안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당신들 누구야? 유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누구긴요, 어머님. 서윤아, 이리 와. 할머니 말고 아줌마랑 가자. 친정어머니가 서윤을 꽉 안고 버텼지만 건장한 사내가 노인을 바닥으로 세게 밀쳐버렸습니다. 아! 그 소리와 함께 노인이 쓰러지자 유미가 서윤의 머리채를 잡듯 팔을 잡아채 차로 끌고 갔습니다. 패창고 안 지수는 의자에 꽁꽁 묶인 채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내가 전화를 받아 스피커를 켜자 남편 진호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내 말 들려? 이제 영상통화로 보여줄게. 내 딸년 꼴이 어떤지. 화면이 켜지자 유미가 서윤의 목에 시퍼런 칼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무서워. 살려줘. 지수가 단장의 미아리를 부르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서윤아. 박진호,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애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치워. 유미가 표독스럽게 웃으며 칼을 더 바짝 들이댔습니다. 장부 원본 어디 있어. 주식 담보 계약서랑 다 내놔. 안 그러면 이의 목숨은 오늘로 끝이야. 지수가 몸서리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줄게. 차 트렁크 비상금 가방 안에 다 있어. 제발 애만은 건드리지 마. 사내들이 가방을 찾으러 나간 사이 지수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긴급 녹음 버튼을 발가락 끝으로 더듬어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황 의원이 시킨 거죠? 우리 남편이랑 짜고 비자금 세탁한 거 세상이 다 아는데 당신들 무사할 것 같아? 사내가 지수의 머리채를 확 낚아챘습니다. 입 닥쳐. 넌 오늘 여기서 시체가 돼서 나가는 거야. 그때 유미가 화면 너머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가방을 찾아온 사내들이 그 안에 든 거액의 현금을 보고는 서로 눈이 뒤집혀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불을 지폈습니다. 거기 10억 넘게 들어있어요. 황 의원한테 주면 당신들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나 되겠어? 그냥 둘이 나눠서 해외로 튀는 게 낫지 않겠어? 사내들의 눈빛이 흔들리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묶인 손을 몰래 움직여 창고 구석 가스밸브 쪽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때 황 의원이 직접 권총을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지수, 네가 아주 입으로 사람을 홀리는구나. 하지만 여기까지다. 황 의원이 지수의 이마에 총구를 딱 갖다 댔습니다. 지수가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황 의원을 쏘아봤습니다. 쏴봐요. 죽여보라고. 근데 어쩌나? 장부 사본은 이미 검찰청 서버에 다 올라가게 해놨어.
내가 정해진 시간에 아무 안 넣으면 전국에 다 퍼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황 의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대기하던 유미의 휴대전화에 진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유미야, 미안하다. 나 혼자 해외로 뜬다. 넌 알아서 살아라. 유미가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나쁜 놈, 나를 버려. 내가 지를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는데. 유미가 핸들을 꺾으며 발광하는 사이 차가 급정거했고 서윤이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창고 안팎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해결사의 폰을 발로 차서 주머니에 넣고는 문 변호사에게 위치 정보를 쌌습니다. 2년 끌어내. 황 의원이 지수를 잡아채려 하자 지수가 그의 손을 짐승처럼 물어뜯었습니다. 황 의원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지수는 온몸을 던져 벽에 부딪히며 밧줄을 늦췄습니다.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당황한 황 의원이 창고에 불을 지르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연기가 매캐하게 차오르는 창고 안에서 지수는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미안해. 셔터가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문 변호사가 연기를 뚫고 달려와 지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수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서윤이를 구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1시간 후 지수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얼굴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눈부신 흰 조명이 지수를 비췄습니다. 문 변호사가 곁을 지키다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수가 허겁지겁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서윤이는요? 우리 딸 찾았나요? 문 변호사가 지수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 특공대가 아지트를 덮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소식 올 겁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안 돼요. 나 그냥 여기 못 있어요. 내 새끼가 지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누워만 있어요. 지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할 때 문 변호사가 낡은 사진첩 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작은 금속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황 의원이 사주한 살인 사건 녹취랑 비리 장부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아버님은 진작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놈들이 언젠가 사모님을 위협할 거라는 걸요. 지수가 그 작은 칩을 손바닥이 아프도록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이걸. 아버지가 남긴 사진첩을 넘기던 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내며 도끼를 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들고 당장 검찰청으로 갑시다. 내 딸 건드린 놈들, 내가 직접 감옥으로 쳐넣을 거예요. 지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검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밤늦게 지수를 맞이한 특수부 김 검사는 지수가 내민 칩 속의 녹음 파일을 듣자마자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 교사 증거입니다. 당장 황 의원 구속영장 때리겠습니다. 지수는 검사 앞에서 무릎을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검사님, 제 딸부터 구해주세요. 제발요. 검사가 즉시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긴급 구출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지수는 경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서윤이가 잡혀있다는 낡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이미 경찰차 사이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유미가 서윤을 붙들고 옥상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애랑 같이 떨어져 죽을 거야. 유미의 광기 어린 목소리에 지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경찰을 제치고 건물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옥상 문을 벌컥 열자 서윤이가 울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살려줘. 지수가 두 손을 들고 천천히 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미야, 제발. 서윤이는 죄가 없잖아. 너도 내 뱃속 아이 생각해야지. 서윤이가 잘못되면 내 아이도 평생 살인자, 엄마 둔 자식으로 살아야 해. 그래도 괜찮아? 유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다 가져가서 우리 진호 씨가 날 버린 거잖아. 진호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나도 버렸는데 너라고 안 버리겠어? 정신 차려. 유미가 흐느끼며 힘이 빠진 순간 매복해 있던 경찰 저격수가 유미의 팔을 정확히 쐈습니다. 유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구조팀이 번개같이 서윤을 낚아챘습니다. 지수가 달려가 서윤을 품에 꽉 안았습니다. 서윤아, 내 새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서윤의 팔에는 담뱃방 자국이 선명했고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 상처를 보고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이 나쁜 년, 내 귀한 자식한테 감히 이따위 짓을 해. 평생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져라. 그 시각 공항에서 해외로 도주하려던 황 의원과 진호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황 의원은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고함을 쳤지만 경찰은 무자비하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갔습니다. 진호 역시 검색대 앞에서 난 죄 없어. 라고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서윤을 대학병원 특실에 입원시켰습니다. 문 변호사가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법원에서 정식 통보 왔습니다. 이제 회사의 모든 권한은 이지수 사모님 명의입니다. 박진호는 이제 알거지입니다. 지수가 잠든 서윤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그 악마 같은 인간들 하나씩 하나씩 말려 죽일 거예요. 지수는 그날 밤 시어머니의 아동 학대 정황과 상간녀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적어 언론사에 뿌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칠순 잔치의 악마들이라는 기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시커먼 집구석에서 촛불 하나 켜고 있던 시어머니 최말수는 갑자기 들이닥친 기자들에게 포위됐습니다. 할머니, 손녀한테 독약 먹인 게 사람입니까? 말 좀 해봐요. 최말순이 얼굴을 가리며 도망가려 했지만 이웃 주민들이 던진 달걀과 밀가루 범벅이 되어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사람 살려. 최말순의 비명이 들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서윤의 손을 잡고 있던 지수의 눈에 서슬퍼런 복수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지수가 문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시댁 식구들 전부 내 회사로 불러들이세요.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게 만들 겁니다. 2주일 후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빌딩 앞에 번쩍이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지수홀딩스. 지수는 회장 취임식을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과 기자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고 은색 정장을 갖춰 입은 지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서 있는 지수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이지수, 이제 이 회사를 정직하고 정의롭게 경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연회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문 변호사가 다가와 귀갯말로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손님들 준비 다 됐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 한 구석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엔 시어머니 최말순과 시누이 미란이 빳빳한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 대기줄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새 폭삭 늙어버린 두 사람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횡했습니다. 지배인이 최말순에게 무거운 쟁반을 툭 건넸습니다. 거기 할머니,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손님들 테이블 얼른 치우세요. 최말순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받았습니다. 하객들이 먹다 남긴 생선 가시와 음식 찌꺼기를 치우는 최말순의 눈에서 억울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테이블에 앉아있던 하객 하나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독한 시어머니 아냐? 손녀한테 몹쓸 약 먹였다는 그 사람. 옆에 있던 하객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네, 맞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여기서 음식을 치우고 있네? 재수 없으니까 얼른 저리 가요. 최말순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방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한편 시누이 미라는 연회장 한복판에서 지수의 구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구두에 먼지가 좀 묻었네. 형님, 깨끗하게 좀 닦아봐요. 미란이 울먹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지수야. 아니, 회장님. 사람들 보는 데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응? 빨리 안 닦아? 어제 형님이 내 딸한테 했던 짓에 비하면 이건 양반이지. 미라는 결국 손수건을 꺼내 지수의 번쩍이는 구두를 싹싹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끌걸 찼습니다. 지수는 미란을 차갑게 지나쳐 무대 위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눌러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시댁 거실 홈캠 영상이 대대적으로 상영되었습니다. 최말순이 어린 서윤의 뺨을 세게 때리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을 대? 딸년이라 먹을 복도 없는 게. 영상 속 서윤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서윤이 잘못 안 했어요. 그 옆에서 미란이 깔깔대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머니 그냥 내버려둬요. 한 사흘 굶기면 저것도 정신 차리겠지. 순식간에 잔치집 갔던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주방에 숨어있던 최말순이 뛰어나와 악을 썼습니다. 꺼. 당장 꺼. 저거 다 가짜야. 이지수 전현이 조작한 거라고. 지수가 리모컨을 딱 내려놓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5년 동안 지옥 속에서 견뎌야 했던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자들이 최말순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최말순은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에 수감된 상간녀 유미에게 소포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유미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액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액자 안에는 유미가 브로커에게 30만 원 주고 산 아들 초음파 사진 영수증이 당당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지수, 이 독한 년, 으악. 유미가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발광하자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유미를 독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수는 비서를 불러 묵직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빼돌려둔 비자금 창고, 거기도 이제 비워야죠. 그 돈 100억 원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부 미혼모 자립 기금으로 기부하세요. 내 이름이 아니라 시어머니 최말순 이름으로요. 생색이라도 나게. 다음 날 뉴스에는 이지수 회장, 시어머니 명의로 100억 원 기부라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단전된 월세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최말순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내 돈, 내 생명줄 같은 돈.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지수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남편 진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진호는 꾀죄죄한 모습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빌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줘. 응? 우리 부부잖아. 지수가 비웃으며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미와의 혼인 무효 소송 서류였습니다. 지수가 그 서류를 진호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혼인 무효시켜줘야 나도 살고 유미 아이도 살 거 아냐? 아니, 난 당신이랑 유미가 평생 더러운 불륜관계로 남길 원해. 혼인 무효가 되면 유미 뱃속 아이가 당신 적자가 되잖아.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평생 불륜남 딱지 붙이고 감옥에서 늙어 죽어. 지수가 일어서자 진호가 유리창을 쾅쾅 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지수는 우아하게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수는 서윤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엄마, 불빛들이 꼭 별 같아. 너무 예뻐. 서윤아, 우리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주신 거야. 이제 아무도 우리 서윤이 안 때리고 배고프게 안 할 거야. 알았지? 한 달 후 지수는 경제잡지 표지를 장식하며 올해의 여성기업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회사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걸레질을 하던 최말순과 딱 마주쳤습니다. 지수가 화장실 구석구석을 깐깐하게 살피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바닥에 광이 하나도 안 나네요?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최말순이 걸레를 쥔 채 사르르 떨었습니다. 5년 전 지수가 칠순 잔치날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월급 받고 일하시면 똑바로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심할서 쓰게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수가 명품 가방을 고쳐 메고 차갑게 나가버리자 최말순은 화장실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한편 신우이 미라는 회사 창고에서 비품을 훔치다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언니, 나 미란이야. 볼펜 몇 자루 가지고 왜 이래? 지수는 냉정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미란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지수, 너 천벌 받을 줄 알아. 지수는 투자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퇴근길엔 서윤을 데리고 백화점에 들러 제일 비싼 인형을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공주님이야. 일주일 뒤 지수는 서윤과 함께 옛시댁 저택이 철거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이 깃들었던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여기 이제 뭐 만들어요? 여기에 우리 서윤이 이름 붙인 예쁜 공원을 만들 거야. 많은 아이가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지수는 무너지는 낡은 잔해를 보며 5년간의 응어리를 시원하게 털어냈습니다. 승리의 미소가 노을빛과 함께 지수의 얼굴에 찬란하게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서윤과 함께 새로 이사한 펜트하우스에서 오순도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포크를 들고 좋아하는 파스타를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컥컥 소리를 내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서윤아. 체할라. 지수가 서윤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아이의 기침은 잦아들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서윤이가 입을 가렸던 하얀 냅킨을 떼어내는 순간
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냅킨에는 선명하고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박서윤. 지수의 비명과 동시에 서윤이가 식탁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지수가 사색이 되어 아이를 안아 올렸지만 서윤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서윤은 코에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뒤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아이 몸속에 중금속이 가득합니다. 장기가 이미 심하게 손상된 상태예요. 지수가 벽을 짚으며 겨우 물었습니다. 중금속이라니요? 그게 왜 우리의 몸에서 나와요? 이건 한두 번 먹어서 나올 수치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누군가 아이에게 먹였다는 소리예요. 지금 생명이 위독합니다. 골수 이식이라도 안 하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못나서 내 새끼 죽어가는 것도 몰랐어. 다음 날 아침 구치소에 수감된 시어머니 최말수는 면회 온 기자 앞에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기자 양반, 내 말 똑똑히 적어요. 이지수 그년이 복수에 미쳐서 제 딸한테 독약을 먹인 거라고요.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자기 자식까지 도구로 쓰는 독종이에요, 독종. 이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자마자 사이다, 며느리의 실체, 딸 독살 시도? 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엄마가 그랬겠어? 하면서도 아이가 쓰러진 건 사실이라며? 하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신우이 미라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유튜버를 만났습니다. 유튜버가 돈뭉치를 흔들며 꼬드겼습니다. 아이고 형님, 출연료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카메라 앞에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올케가 평소에 애를 잡았다고요. 미라는 돈을 낚아채며 카메라 앞에서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우리 올케, 밖에서는 회장님 소리 듣지만 집에서는 애를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애가 할머니가 준 약 먹고 아프다고 할 때도 본체만체 하더니 결국 저 사다를 냈네요. 그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자 지수의 회사 앞은 비정한 엄마 물러가라 며 시위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투자자들은 살인마 엄마 밑에서 사업 못하겠다며 돈을 빼가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병실에서 서윤의 손을 잡고 있던 지수는 과거 서윤이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자책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준 시커먼 약 먹으면 배가 너무 아파요. 미안해, 서윤아. 엄마가 복수하느라 내 아픔을 몰랐어. 엄마가 죽일년이다. 서윤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결국 심박수 모니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문 변호사가 달려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모님, 황 의원 잔당들이 공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피해액만 수십억이에요. 지금 이 사진들이 해임안을 준비 중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석으로 풀려난 진호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지수, 법원 명령서 보여줘? 나 이해 친부야. 치료 결정권 나한테도 있어. 내 마음대로 수술 못해. 진호는 비열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경영권 다시 나한테 넘겨. 그럼 치료 동의해 줄게. 안 그러면 내 딸 수술도 못 받고 여기서 죽는 거야. 지수는 피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서윤의 가쁜 숨소리에 심장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 복도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시어머니 최말순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 보안을 뚫고 서윤의 병실에 잠입했습니다. 최말순은 도끼가 가득한 눈으로 잠든 서윤을 노려보며 링거줄로 손을 뻗었습니다. 네가 죽어야 이지수 그년이 살인마가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아들이 살고. 최말순이 링거 밸브를 꽉 잠그려는 순간 회진을 돌던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누구예요? 최말순은 비명을 지르며 비상계단으로 도망쳤습니다. 응급실에서 겨우 깨어난 지수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링거를 거칠게 뽑아 던졌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손을 쥐고 서윤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혼수 상태인 서윤의 작은 손을 잡고 지수는 결연하게 다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 절대 안 무너져. 너 이렇게 만든 인간들,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갚아줄게. 지수는 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서슬 퍼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서윤이한테 먹인 그 약 찌꺼기 있죠? 그거 당장 국과수에 보내세요. 성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그 노인네가 농약을 먹였는지 쥐약을 먹였는지 낱낱이 밝혀내라고요. 지수의 눈에 다시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복수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수는 문 변호사를 만나 국과수 감식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지수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우리 서윤이가 먹은 약에 농약 성분이 들었다고요? 문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맹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학대가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당장 시어머니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보고서를 구겨질 듯 꽉 쥐며 일어섰습니다. 그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군요. 자기 손녀한테 농약을 먹이다니. 그리고 진호를 도운 그 나쁜 의사는요? 찾았나요? 네, 김내과 원장입니다. 박진호한테 뒷돈을 받고 서윤 양의 상태를 엄마의 방치로 인한 병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써준 놈입니다. 1시간 후 지수는 김 의사의 진료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 의사가 사색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지수 씨?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지수가 녹음기를 책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박진호한테 5천만 원 받으셨다면서요? 내 딸 죽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가짜 진단서를 써줘? 당신이 그러고도 의사야? 사람 살리는 손으로 살인 방조를 해. 지수가 도끼 어린 눈으로 다가가자 김 의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박 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큰 돈 준다고 해서 그만.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지수는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전국에 생중계되는 방송국 라이브 스튜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제 딸을 독살하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지수가 서윤이가 먹었던 약봉지와 감식 보고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미리 설치해 두었던 홈캠 영상이 온 나라에 공개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말순이 서윤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시커먼 약을 쑤셔 넣는 장면이 나오자 진행자도 시청자도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거 먹어야 내 엄마가 쫓겨나지. 잔말 말고 처먹어. 영상을 본 전 국민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저게 할머니냐 악마지. 이지수 회장님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혔고 검찰은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최말순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수는 진호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았습니다. 회사 넘겨줄 테니 인감 가지고 사무실로 와. 진호는 좋다고 달려와 위조 인감을 서류에 찍으려다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이지수, 네가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함정? 네가 내 딸 목숨 가지고 장난친 거에 비하면 이건 장난 수준이야.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딸을 살리기 위해 지수는 지체 없이 스위스에서 온 세계적인 독성학권이자 빅터 교수를 모셔왔습니다. 백지수표를 건네며 딸만 살려달라고 애원한 끝에 특수 해독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서윤이가 가느다란 눈을 뜨며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배 안 아파. 잠도 안 오고. 서윤아, 내 새끼 깨어났구나.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는 서윤을 꽉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시각 문 변호사는 회사를 공격하던 투기 세력이 황 의원의 비자금이라는 것을 밝혀내 국세청에 넘겼고 황 의원의 남은 재산은 전액 몰수되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신우이 미라는 법정에서 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미라는 결국 길거리에서 남들이 버린 박스를 주우며 입에 풀칠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수는 배신한 비서 이 과장이 가져간 자료에 미리 시스템 파괴 버그를 심어두어 그 자료를 가로챈 경쟁사까지 통째로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뒤 지수홀딩스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지수는 서윤을 데리고 퇴원하는 길에 마지막 복수를 집행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살던 동네 대형 전광판에 최말순과 미란의 범죄 영상을 24시간 내내 틀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네. 저 할망구가 농약을 먹였다며?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미란과 최말순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진호에게는 상간녀 유미가 찾아와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박진호, 이거 봐. 내 뱃속 아이 당신 핏줄 아니래. 나도 임신해서야 알았어. 진호는 유전자 검사지를 찢으며 독방 벽에 머리를 짓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노을이 붉게 물든 회사 옥상 정원. 지수는 건강해진 서윤의 손을 잡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거지? 그럼 서윤아. 이제 나쁜 사람들은 다 벌 받았어. 우리 서윤이랑 엄마랑 이제 웃을 일만 남았단다. 지수는 하늘을 향해 시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 재판 최종일 법정 안은 구경 온 사람들로 입구까지 꽉 찼습니다. 지수는 검은색 정장을 칼같이 차려입고 당당하게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반면 남편 진호는 때국물 흐르는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진호의 상습 불륜,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친딸에 대한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 모든 유책 사유가 인정됩니다. 진호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판사를 올려다봤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쾅, 쾅, 쾅 울려 퍼졌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 이지수에게 위자료 100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박진호의 전 재산을 원고에게 분할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 안이 와 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100억이라니요. 전 재산이라니. 판사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보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립니까? 하지만 판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피고는 그동안 원고가 겪은 지옥 같은 세월을 돈으로 다 갚을 수도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진호가 호송차로 끌려나갈 때 법원 정문 앞에는 지수가 서윤을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진호가 차창 너머로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라며 절규했지만 지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 뻔뻔한 목소리는 먼지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 형사 재판에서도 진호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 깊숙한 곳으로 처박혔습니다. 횡령의 사기, 그리고 자식까지 이용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최말순의 재판 날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손녀 건강해지라고 보약 먹인 죄밖에 없어. 라며 법정에서 악을 썼지만 국과수의 농약 성분 결과지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사는 친손녀를 살해하려 한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말수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수감된 최말수는 치매까지 겹쳐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은 채 폐쇄병동에서 지수야, 밥 안 차리고 뭐하냐? 라고 허공에 대고 헛소리를 하며 비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신우이 미라는 파산 선고를 받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길바닥을 전전했습니다. 비 오는 날 전봇대 밑에서 젖은 박스를 줍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여자가 그 독한 고모 아냐? 라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지수가 당했던 그 수치와 멸시를 이제는 자기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유미는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불륜 사실이 온 천하에 알려진 탓에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입양 보내야 했습니다. 유미는 매일 밤 텅 빈 배를 움켜쥐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벽을 긁으며 울었습니다. 1년 뒤 지수홀딩스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회사를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마다 지수의 집 지원센터가 생겼고 지수는 개소식마다 리본을 끊으며 억울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싸워드릴게요. 지수의 진심 어린 눈물에 수많은 여성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딸 서윤이는 이제 엄마를 쏙 빼닮은 씩씩한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도 1등 했어. 나 커서 엄마처럼 멋진 회장님 될 거야. 지수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엄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주말이면 두 사람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바닷가 저택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의 자서전 칠순 잔치의 눈물, 그리고 반격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억울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성경 같은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수는 문 변호사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다 잃었어요. 서윤이도 건강하고 나쁜 사람들은 다 벌 받았어요.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지수의 말에 바람이 대답하듯 묘소 주변의 나무들이 기분 좋게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옛 시댁 저택이 있던 자리에 서윤 어린이 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그곳에서 지수는 리본을 잘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오만과 도끼가 서려 있던 자리가 이제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가끔 뉴스로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근황을 듣지만 이제는 저런 사람들도 있었지 하며 차를 한 잔 마시고는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지수에게는 찬란한 미래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지수는 옷장 깊은 곳에서 와인 얼룩이 묻은 칠순 잔칫날에 그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거울 속 당당한 자신의 모습과 그 낡은 앞치마를 번갈아 보던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다, 이지수. 정말 잘 견뎌냈어. 지수는 그 앞치마를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희생자도 아닌 한 아이의 엄마이자 당당한 여성 리더 이지수 그 자체였습니다. 여름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해변, 서윤이가 달려와 지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 우리 영원히 같이 있자. 지수는 딸을 꽉 껴안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제는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요. 달빛 아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녀의 뒷모습 위로 진정한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견디며 딸을 위해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지수 씨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까지 위협받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지수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바로 엄마라는 이름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자들은 결국 자기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실 수많은 지수 씨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음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